헬릭 스미스는 엔젠시스 임상 실패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는데요. 6년 동안 최대 주주가 2번이나 바뀌었고 지난해 3-2상까지 실패한 후에는 사실상 엔젠시스 개발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에서 엔젠시스가 허가를 받으면 헬릭 스미스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직접적인 재무적 효익뿐만 아니라 엔젠시스 물질 재평가로 무형적인 효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바이오톡톡 더벨 정세인 기자입니다. 바이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에겐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한때 코스닥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헬릭 스미스입니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1호 회사인 1세대 바이오텍으로 과거에는 바이로메드라는 사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많은 1세대 바이오텍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듯이 헬릭 스미스도 글로벌 임상에서 좌초한 뒤로는 오랜 시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움직임은 다릅니다. 실패 낙인이 찍혔던 신약물질 엔젠시스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엔젠시스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엔젠시스는 헬릭 스미스가 설립 초기부터 개발하던 대표 신약 물질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라는 새로운 기전으로 헬릭 스미스를 코스닥 대장주에 올려놓은 물질이죠. 한때 헬릭 스미스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나들었거든요. 그만큼 엔젠시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엔젠시스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퇴출된 약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직접 진행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 효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이후에도 3-2, 3-2B 임상 등 추가 3상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모두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엔젠시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죠. 그렇게 6년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엔젠시스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건 한국도 미국도 아닌 중국인데요. 이 중국에서 엔젠시스가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국식약처와 같은 중국 허가 당국인 NMPA가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이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이미 중국 현지에서 진행한 3상에서도 유효성 입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헬릭 스미스가 주도한 일이 아닙니다. 노스랜드라는 중국 바이오텍이 진행하는 일인데요. 이 회사는 이미 엔젠시스 제품을 생산할 신공장도 건설을 했고요. 이 허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 노스랜드는 약 20년 전에 헬릭 스미스로부터 엔젠시스 물질을 사간 건데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화권 지역에서 엔젠시스를 개발할 권리를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양사가 독자적으로 엔젠시스를 개발하게 되죠. 그런데 두 회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이 헬릭 스미스는 2019년 글로벌 3상이 좋지 않았지만 2024년에 노스랜드가 발표한 이 3상 임상시험은 두 건 모두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 내에서만 실시한 임상과 글로벌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은 난이도가 다르겠죠.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만 임상을 진행하면 훨씬 수월한 것처럼요. 글로벌 임상 경험이 없던 헬릭 스미스가 대규모 단위로 이뤄지는 글로벌 3상에서 단번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적응증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적응증이란 특정 약을 써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제약사가 특정 적응증의 임상을 실시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면 허가 당국은 이 질환에 약을 써도 된다는 허가를 내리게 되죠. 하나의 약이 여러 가지 적응증을 지닐 수 있지만 반드시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입증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을 쓰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헬릭 스미스가 진행한 임상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이 당뇨병 합병증을 타깃했는데요. 통증 감각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3상은 물론이고 두 번째 임상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죠. 반면에 노스랜드는 중증 하지 허혈증이라는 질환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병은 허벅지나 발 등 하지 부분의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말초 동맥 질환의 심각한 단계를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 궤양이 발생하거나 심한 통증이 동반이 되죠. 노스랜드는 궤양 완치 목적과 휴지기 통증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각 두 가지 3상을 진행했는데 두 임상 모두 유효성 주평가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헬릭 스미스는 엔젠시스 임상 실패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거든요. 6년 동안 최대 주주가 2번이나 바뀌었고 지난해 3-2상까지 실패한 후에는 사실상 엔젠시스 개발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에서 엔젠시스가 허가를 받으면 헬릭 스미스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재무 효익뿐만 아니라 이 물질 재평가로 무형적 효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재무적 효익은 노스랜드로부터 받는 로열티인데요. 이 두 회사의 계약은 엔젠시스 개발 초기 단계에 이뤄져서 이 유의미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은 없다고 알려졌는데, 대신에 상업화에 성공하면 7년간 순매출액의 7% 또는 총 매출액의 4%, 이 둘 중에 더 높은 액수를 로열티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백억 원 단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헬릭스미스가 신약 후로 꾸준히 연매출을 낼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중국 데이터를 근거로 글로벌 재진출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젠시스 물질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 중국 임상 결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중국 현지로 한정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임상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두 번 좌절을 겪었던 헬릭스미스가 또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현지 제약사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때 중국 데이터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8월 한 달간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요. 7월 말까지만 해도 3,000원이었던 주가가 한 달 만에 6,000원 가까이 2배 급등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27일까지 10일 연속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엔젠시스로 헬릭스미스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헬릭스미스에서도 엔젠시스 중국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계획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방법론이 있겠죠. 임상을 재개한다. 이미 한 블록에서 성공했었던 비슷한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조인트 벤처 설립이에요. 우리는 기술 출자를 하는 거고, 다른 네. 쪽에서는 자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그 지역은 또 중국의 레퍼런스를 인정해주는 지역일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애로가 가능하겠죠. 이제는 1, 2상은 인정을 해주고 3상부터 바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역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불씨가 꺼진 줄 알았던 엔젠시스, 6년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엔젠시스로 고꾸라졌던 헬릭스미스가 다시 엔젠시스로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바이오톡톡이었습니다.